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이고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게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브라우저가 한 줄을 해석하고 실행하는데 에러가 없으면 그 다음 줄 해석하고 바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크립트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스크립트 언어인 경우에는 동적 타이핑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실행할 때 변수의 타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 혹은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컴파일 시점에 그 변수의 타입이 결정이 될 수가 없고요. 될 수가 없고 그 문장을 평가를 해서 즉 그 문장을 실행을 해서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변수에 저장이 되는 그런 그 타입이 결정이 되는 그런 언어가 바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자바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클래스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거나 메인 메서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하면서 메인 만든 적 없죠. 그냥 바로 출력해 주세요 하면 바로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작성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번거로운 문법이 적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자바처럼 조건문 사용할 수 있고요. if, switch 사용할 수가 있고 for, while, do, while과 같은 반복문 사용할 수 있고요. 자바에서 메서드 만들듯이 펑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 같은 경우는 자바랑 비슷한 면이 많아요. 뭐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자바랑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바의 메서드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함수는 객체다. 다시 얘기해서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오브젝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도 그 자바의 클래스를 설계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데이터와 메서드를 다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더라도 그냥 우리가 변수 이름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겠다 중괄호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멤버 변수, 그게 프로퍼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퍼티 값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도 프로퍼티, 그 다음에 익명 함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로퍼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메서드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객체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메서드까지도. 근데 만약에 같은 형태로 객체들을 자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자바의 클래스처럼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서 같은 붕어빵처럼 같은 모양의 객체들을 계속 찍어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걸 사용하십니다. 생성자 함수는 일반 함수를 만드시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요. 펑션 키워드 사용하고 함수 이름 만들어주고 프로퍼티 선언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서 기능들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기능은 생성자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객체의 주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 값에 프로퍼티들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프로퍼티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브라우저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한 곳을 딱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여기에 컨택트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this.name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this.phone 그러면 ph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this.email 그럼 email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this.toString 그러면 toStr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져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객체에서 요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객체를 obj 이런 식으로 해서 비어있는 객체, 이게 빈 객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어있는 객체에서 obj.x는 얼마, obj.y는 얼마, 이런 그다음 obj.toString은 어떤 함수, 이렇게 만드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코드가. 이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들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new contact 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새로운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phone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퍼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세 번째 아규먼트가 emai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그리고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그 붕어빵 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들을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 틀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생성자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오버로딩이 필요가 없어요. 일반 함수에서도 오버로딩이 필요가 없었듯이 생성자 함수에서도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함수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 프로퍼티, 여기 파라미터가 몇 개든 상관없이 파라미터 3개짜리, 1개짜리, 5개짜리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이 되더라도 에러 없이 잘 실행돼요. 정말 자유분방한 녀석이죠. 굉장히 자유분방한 녀석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어요. 저희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벤트를 다루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해볼게요. 이걸 하면서 저희가 그 이름 없는 함수, 익명 함수 만드는 방법, 함수 안에 함수를 전달하는 방법, 함수의 아규먼트로 또 다른 아규먼트 함수를 전달하는 방법 등등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전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들이 되게 자주 사용이 될 겁니다. 네, 프로젝트는 같은 프로젝트 그냥 계속 사용하시고요. 웹앱 밑에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11번째 파일인 것 같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다이얼로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새로운 HTML 파일, 폴더는 웹앱 밑에서 다이얼로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만 하고요. 타이틀에서는 H1에서 여러 가지 다이얼로그라고 할게요.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이얼로그 종류들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을 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걸 하는 목적은 네, 자 버튼을 3개를 만들게요. 첫 번째 버튼은 뭐라고 할 거냐면 alert dialog라고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버튼을 만들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튼은 confirm dialo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튼은요. prompt dialo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결과들, 그 다이얼로그를 띄웠다가 닫아주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출력할 영역을 div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div 뭐 결과 출력 이렇게. 자, 일단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먼저 볼까요? 브라우저에서 여기 11번 그다음에 dialog.htm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버튼이 3개가 있는 거예요. alert dialog, confirm dialog, prompt dialog.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alert dialog라고 하는 걸 띄우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confirm dialog라고 하는 걸 띄우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버튼 하면 prompt dialog를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결과 출력은 각각의 다이얼로그들이 닫힐 때, 각각의 다이얼로그들이 클로즈가 될 때 리턴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그 버튼들에 대해서 뭐 ID라든가 뭐 그런 속성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버튼에는 btn alert라고 ID를 줄 거고요.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 버튼에는 btn confirm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버튼에는 ID를 btn prompt 이렇게 하고요. div는 결과를 출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출력 outpu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벤트 처리를 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 각각의 버튼들이 클릭이 됐을 때 그 클릭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HTML의 여러 가지 이벤트 처리 방법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방법이에요. 많이 해왔던 방법이 뭐냐면 HTML 태그에 속성이 있죠. on 클릭과 같은 속성이 있죠. on으로 시작하는 속성이 있어요. on 클릭, 뭐 on 마우스 오버, on 마우스 엔터 등등등 on으로 시작하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이벤트 태그예요. HTML 태그에 on으로 시작하는 속성 값에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하는 호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게 HTML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들어져 있어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러트 다이얼로그 띄워볼까요? 얼러트 다이얼로그를 띄우려면 여기에 on, click 속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on으로 시작하는 on 다음에는 이벤트 이름이 있는 on click 에다가 값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값은 문자로 이렇게 따옴표 안에 값을 넣어 주는 거죠. 이 안에 무슨 코드를 넣어 준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넣어 준다. 그럼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펑션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펑션 show alert dlg라고 할까요?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show alert dlg 라고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얘는 함수 호출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함수 호출이 아니죠. 이렇게 괄호가 있어야 함수 호출인 거죠. 네. 이게 이벤트를 처리한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던 방법이에요. 많이 해왔었던 방법. 네, 얼러트 다이얼로그는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얼러트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걸로 끝. 자, 얼러트 다이얼로그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치면 보세요. 새로 고치면 하시고 버튼 클릭. 자, 뜬 게 있죠. 이게 얼러트 다이얼로그예요. 얼러트 다이얼로그는 말 그대로 메시지만 보여주고 버튼은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뜨는 다이얼로그를 무슨 다이얼로그? 화면에 보여주는 얼럿, 뭔가 내용을 보여주는 경고를 보여주는 창을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윈도우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도 돼요. window.alert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윈도우 자바스크립트에서 윈도우 점은 생략하셔도 돼요. 이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는 뭐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는 화면에 보이는 브라우저를 얘기를 해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브라우저 여기를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얼러트 창을 띄우겠다. 그러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 거예요.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데 앞에 있는 윈도우 점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alert라고만 하면 돼요. 자, 얘가 무엇을 리턴했는지 한번 볼까요? 무엇을 리턴했는지를 보면 그 리턴 값을 우리가 어디다 출력을 해볼 거냐면 아웃풋에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아웃풋. 그러면 div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바 out document get element by id 이렇게 찾으면 죄송합니다. id가 아니라 output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out.inner html 이번에는 더하기는 안 쓸게요. 안 쓰고 그냥 여기다가 result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기존에 있는 것 대신에 리절트만 출력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볼까요? 새로 고침, 버튼 클릭,
안녕하세요. alert 다이얼로그 확인 버튼.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undefined. undefined.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리절트를 div 안에다 출력을 했는데 출력한 내용이 undefined다. alert 메서드는 리턴하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alert 메서드는 리턴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장되는 값이 없겠죠?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다라는 내용이 undefined. undefined. 네, 이거는 여기다 작성을 해드릴게요. 뭐라고 출력한다? 출력하는 거는 undefined라고 출력을 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온클릭해서 직접 이렇게 호출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호출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벤트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스크립트 내부에서요. 엘리먼트를 찾아서 엘리먼트에서 HTML 요소 엘리먼트를 뭐 get element by id나 기타 등등 그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엘리먼트를 찾고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HTML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무슨 메서드를 이용하냐면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이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callback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add event listener 메서드를 작성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callback이라고 하는 여기서 callback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callback 우리말로도 그냥 callb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allback은 함수예요. 함수인데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었잖아요. calculator. 오전에 했었나요?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서 제일 끝에다가 뭐 넣었어요? 또 다른 함수를 넣어주세요라고 했죠. 그럼 그 또 다른 함수가 호출이 됐잖아요. 이런 코드 기억나시죠?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숫자를 넣어주면서 여기다가 function 이렇게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었어요? 이 함수가 첫 번째 아규먼트를 여기 아규먼트로 두 번째 아규먼트 여기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얘가 해주는 역할을 리턴을 했죠.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녀석을 콜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백. 얘는 언제 호출을 해요?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랍니다. callback이라는 의미 자체가 back, 나중에 call, 호출된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 호출되느냐? 앞에 있는 이벤트가 호출될 때, 앞에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이라고 할게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나중에 호출되는. 함수를 만든 시점이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 나중에 되는 거죠. 함수를 만든 시점보다 나중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를 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HTML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btn. 아까 두 번째 버튼이 뭐였나요? confirm dialog였어요. confirm dialog btn confirm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찾아야죠. document get element by id. id를 뭐라고 했었냐면 btn underscore confirm이라고 했어요. underscore confirm. 이렇게. 자, 이렇게 찾았으면 여기에다가 뭐 한다? 자, 여기까지예요. 엘리먼트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HTML 엘리먼트를 찾는다. 엘리먼트를 찾았으면 그 엘리먼트에서 무엇을 호출한다? add event listener를 호출한다. 이벤트 리스너를 호출할 때 앞에는 이벤트 이름이고 두 번째는 함수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처리를 할 거냐면 클릭 이벤트를 처리를 할 거예요. 속성값은 on 클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on 클릭에서 이벤트 이름은 뭐예요? 클릭이 이벤트 이름이에요. on은 무슨 의미예요? 클릭이 발생했을 때, 뭐뭐 했을 때라고 하는 의미가 on이잖아요. on. 그죠? 이벤트 이름은 클릭이란 말이에요. add event listener에서는 on 클릭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on자를 빼고요. 클릭이라고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콜백 함수 자리에 무엇을 만들어준다? 펑션을 만들어준다. 이게 콜백인 거죠. 이름 없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다? add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한다. 이벤트 HTML 엘리먼트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한다. 그럼 등록만 해놓으면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만 해놓으면 이 펑션은 나중에 자동으로 호출돼요. 언제?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를 넘겨주는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호출해주기 위해서 함수를 미리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벤트 리스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함수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이렇게 엔터 했어요. 자, 코드가 이제 복잡해져요. 괄호 잘 맞추셔야 돼요. 여기 시작하는 괄호 있죠? 그럼 끝나는 괄호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앞에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가 뭐 때문에 들어간 걸까요? 펑션 만들기 위한 중괄호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코드들이 많이 작성이 돼요. 이런 식. 자, 일단 여기서도 result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창은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windows라고 하는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까지만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자, 코드 뭔가 제가 설명을 되게 많이 드린 것 같지만 코드 작성한 거 며칠 안 돼요. 그죠? 버튼을 찾는다. document.get element by id. 버튼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한다.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하려면 클릭, 무슨 이벤트냐?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얘가 어떤 창인지를 먼저 보고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새로 고침하시고 confirm 다이얼로그를 클릭해 보세요. 잠시만요. add event list 오타 있었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이벤트 리스너 add 이벤트 리스너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버튼 클릭. 네, 이게 프롬프트 다이얼로그예요. 프롬프트 죄송합니다. 제가 컨펌인데 프롬프트 다이얼로그를 했네요. 네. 컨펌 다이얼로그에다가 프롬프트를 했네요. 컨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펌. 죄송해요. 컨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펌. 여기도 문자를 하나 넣을게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삭제할까요? 뭐 이런 거 있겠죠. 보통 브라우저가 뭔가를 물어보는 경우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메서드가 confirm이에요. window.com. 버튼이 confirm 버튼이었는데 confirm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btn confirm을 document.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그 버튼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add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하실 때에는 이벤트 이름과 나중에 호출될 callback 함수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allback 함수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confirm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네, 이게 confirm 다이얼로그입니다. confirm 다이얼로그는 메시지가 있고요. 확인이냐, 취소냐 두 가지. 그러니까 yes냐, no냐라고 하는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다이얼로그가 confirm 다이얼로그예요. confirm 다이얼로그. 자, 그러면 버튼에 따라서 확인 버튼 클릭했을 때랑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랑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뭘로 나올까요? 그게 메서드의 confirm 메서드의 리턴 값이에요. 그럼 이 리턴 값을 우리가 출력해 보면 되겠죠. 자, 어디다 출력할 거냐면 자, 요 두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쓸게요. 여기 out이라고 하는 변수가 뭐죠? out은 바로 위쪽에 있는 out이죠. 그건 뭐예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그럼 이 out 자리에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죠. get element by id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점 찍고 inner html 바로 쓰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셔도 되죠. document에서 get element를 찾아주세요. by id. id를 가지고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output. 자, 그럼 여기까지가 div를 찾아주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div를 찾아주는 거고요. 점 inner html 찾은 div의 inner html을 바꿔버리는 거죠.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과값이죠. confirm의 결과값입니다. 볼까요? 새로 고침하시고요. confirm 확인 누르면 true, confirm 취소 누르면 false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true와 false가 리턴이 되고 있어요.
confirm 다이얼로그는 확인 다이얼로그, confirm 다이얼로그의 리턴 값은 두 가지예요.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true가 리턴이 되고요. 취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false가 리턴이 돼요. 이거를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첫 번째는 여기 위쪽에 btn prompt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죠? btn prompt 버튼을 찾으시고요. 찾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그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하세요. 이벤트 리스너에서는 무슨 일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벤트 리스너에서는요.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프롬프트 차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그 다이얼로그의 리턴 값 다이얼로그의 리턴 값을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코드 거의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document.getElement by id에서 id가 바뀌면 되는 거고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는 거 똑같고 confirm 다이얼로그 대신에 prompt 다이얼로그 프롬프트 다이얼로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고요. 그 리턴 값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잘 되십니까? 시간 좀 더 드릴까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할게요. 버튼 이름을 만들죠. btn prompt 이렇게 document에서 get element by id라고 하시면 됩니다. id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btn underscore prompt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찾으시면 버튼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찾은 btn prompt라고 하는 버튼에다가 add event listen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벤트만 처리를 할 거냐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만 처리를 할 거고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는 여기에서 바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벤트에다가 함수를 add,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할 일은요. 여기서 할 일은 일단은 띄워야 돼요. result. 무엇을 띄워요? prompt. 아까 하려고 했었던 거죠.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prompt 메소드. 예. 했었던 것처럼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다이얼로그를 띄웠어요. 다이얼로그의 리턴 값, 리절트가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을 출력을 하려면 div를 먼저 찾아야죠. div 찾아야 되니까 document.get element by id output. 이 div의 inner html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리절트로 바꿔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까요? 헬로우 붙여볼까요? 헬로우? 뭐 이렇게. 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다이얼로그를 출력을 했고요. 이게 프롬프트 다이얼로그예요. 여기에 비어 있죠. 프롬프트 다이얼로그란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고 확인과 취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테스트를 하실 때 여기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확인을 했더니 뭐라고 나오죠? 제가 입력한 이름 그대로 나와요. 그죠? 이름을 입력했더라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름이 입력됐을 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거는 나와요. 그런데 뭔가를 입력을 했더라도 취소 버튼을 눌러버리면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여기는 널입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이거 프롬프트도 마찬가지로요. 프롬프트도 확인 버튼이냐 취소 버튼이냐에 따라서 리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프롬프트 다이얼로그의 리턴 값 다이얼로그라고 할까요? 리턴 값은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입력값 그 프롬프트에 입력한 프롬프트 입력값이 확인해서는 리턴이 되는 거고요.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해버리면 널이 리턴이 됩니다. undefined도 아니에요. 널이에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리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웹페이지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들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시는 방법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간단한 방법은 onClick에다가 함수 이름 직접 써버리는 거. 그리고 함수를 호출해버리는 거. 이름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수를 호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호출이 되냐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직접 우리가 메서드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